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아직까지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본머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본머스가 홈에서 맨시티, 아스날도 잡았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 대기시키면서 주말 첼시와 경기에 대비해서 손흥민을 로테이션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손흥민 자리에 브레넌 존슨을 투입한 엔제 감독이었는데, 이 선수가 오른쪽에서는 골을 잘 넣고 있지만 왼쪽에 투입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패스 빵개, 슈팅을 빵개 날리면서 이 녀석은 엔제 감독이 밀어주지 않는다면 슈팅도 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브레넌 존슨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랜 A가 실패하자 전반에 1대 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후반에 손흥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일단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골망을 흔든 손흥민 선수였고요. 그리고 메디슨에게 먹여주는 패스를 넣었는데, 메디슨 이 녀석이 터닝슛을 때렸는데 일단 날려버리면서 일단 1대 0으로 패배를 하게 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지금 경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동안 엔제 감독을 그래도 편 들어줬던 제 입장도 이제 엔제 감독 경질로 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엔제 감독이 12월 달에 경질될 것이다 라고 레비 전문가가 말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엔제 감독이 지금 경질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일단 토트넘 현지 팬들은 아직까지 여론은 엔제 감독 지켜보자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60%에서 70%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엔제 감독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방치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린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만큼 엔제 감독이 지금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 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제 본머스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배를 당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다면서 영국 매체가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레비 전문가가 다니엘 레비가 엔제 감독을 경질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제이미 오하라는 레비가 12월 달에 한 가지 조건 하에 엔제 감독을 경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이미 오하라는 토트넘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를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 레비 전문가는 뭐라고 예상을 했는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본머스에게 1대 0으로 패배한 후에 엔제 감독은 현재 압박을 받고 있다. 토트넘은 매우 까다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맨시티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토트넘이지만 팰리스와 입스위치 타운과 같은 팀에게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풀럼과 홈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둔 후에 토트넘 팬들은 본머스와 경기에서 반격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머스가 1대 0으로 승리하였고, 엔제 감독은 본머스 원정 경기장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에 원정 팬들의 분노에 직면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오하라가 예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이 본머스에 진 후에 제이미 오하라는 엔제 감독이 경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 팬들은 최근 팀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12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14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이긴 경기 수만큼 패배를 당했다. 이런 토트넘의 성적은 충분하지 않다. 엔제 감독은 많은 부상에 시달려 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엔제 감독의 전략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트넘은 목요일 밤에 또 세트피스 골을 허용했다.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였는데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토트넘 팬이자 평론가인
제이미 오하라는 기뻐하지 않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한 가지 일이 발생한다면 다니엘 레비가 엔제 감독을 해고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예측했다. 경질 조건은 토트넘이 크리스마스에도 순위 10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오하라는 토크스포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엔제 감독을 좋아하고 엔제 감독이 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큰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제 감독의 토트넘에서의 이 축구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는 것과 뒤에서 플레이하는 면에서 말이죠. 다니엘 레비는 이거를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예상해 보자면 엔제 감독이 시즌 내내 계속 이딴 식으로 수비하고 이런 세트피스를 계속 실점해서 당한다면 엔제 감독은 해고당할 겁니다. 다니엘 레비는 챔피언스 리그 축구, 유로파 리그 축구에 최소 관심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토트넘이 순위 테이블에서 10위에 랭크된다면 토트넘의 레비와 수뇌부들은 엔제를 경질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트넘 수뇌부들은 엔제 감독을 해고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엔제가 지금 얇은 얼음 위를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수들도 오늘 밤에 실망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제 감독에게 더 많은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서 엔제 감독이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당하는 패턴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 그래도 최소한 유럽 대항전을 나가길 원하는 레비 입장에서는 엔제를 정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제이미 오하라였습니다. 제이미 오하라가 뭐 레전드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토트넘에서 뛴 적이 있고 다니엘 레비를 경험해 봤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니엘 레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더 부투름은 코멘트했는데요. 토트넘은 엔제 감독을 경질해야 할까? 프리미어리그 첫 14경기 중에 6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시즌 토트넘 선수 중에 일부의 성적은 정말 형편없지만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엔제 감독을 해고하는 것이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지난 4명의 감독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이전 감독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엔제 감독도 같은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레비와 보드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은 토트넘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이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엔제 감독도 책임이 있지만 좋은 퀄리티의 선수를 안 사주면서 우승에는 목표가 없는 레비와 토트넘 보드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코멘트하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이미 오하라도 엔제 감독이 계속 이따위로 못하면 경질 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가운데 경질 위기를 처한 엔제 감독의 멘탈이 터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엔제 감독의 첼시와 경기 전 인터뷰 내용은 풋볼 런던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긴 소식이 전해졌는데 제가 핵심 내용만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머스에게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패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코칭 스태프와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처리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자인데요. 저는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이끈 사람이고 저는 그것을 고쳐야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제 본머스 원정 경기에서 솔직히 지면 안 됐거든요. 그렇게 패배를 당하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10대 선수 5명에게 1억 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전히 옳은 결정이고 저는 이 클럽에 대한 옳은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동안 여기 토트넘에 있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존재에 대해서 걱정했다면 해리 케인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케인은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었기 때문에 클럽에 대한 옳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선수 영입에 대한 결정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클럽에 대한 옳은 결정이었고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요, 10대 선수 베리발, 그레이, 오도베르, 양민혁 등의 1억 파운드, 약 1,800억을 쓴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만약 내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다면 해리 케인을 주고도 떠나지 못하게 잡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토트넘이 10대에게 1,800억을 쓴 것은 클럽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레비의 영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클 것 같은 어린 선수들 데리고 와서 비싸게 팔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 레비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엔제 감독은 레비의 사탕 발림에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경질 위기에 처해 있는 엔제 감독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말을 해버리고만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계약의 마지막 시즌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손흥민을 유지하고 싶나요? 라면서 손흥민 재계약 상황 좀 이야기해주세요, 감독님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제 감독은 이겨야 되는 풀럼과 본머스와 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경질 위기에 처하는 감독이라서 그럴까요? 대답에는 여유가 없었고 손흥민을 챙겨주지 않는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일요일 첼시와 경기에만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은 선수들의 계약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상황도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일요일에 첼시와 경기이고 첼시와 경기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된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현재 경질 위기로 여유가 없는 엔제 감독은 손흥민을 챙겨주지 않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엔제 감독은 이번 시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손흥민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선수다 라고 말하면서 재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경질 위기 속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 손흥민을 챙겨주지 않는, 방치하는 발언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여유가 없을 때 말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지적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유가 없을 때 이 자원이 대부분 문제 해결이나 걱정에 사용되게 되는데 언어 처리를 위한 자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특정 걱정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대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 압박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긴장, 불안,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뇌의 언어 처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불안할 때 뇌가 위험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말의 정확성이나 논리성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즉, 엔제 감독이 정상이었을 때는 손흥민을 아껴주는 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경질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평소와 다르게 손흥민 재계약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일요일에 첼시와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왜냐고요? 첼시와 경기에서 지게 되면 더 위기에 처해서 경질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자리의 심리학 교실로 알아보는 엔제 감독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엔제 감독도 손흥민을 방치해버린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와 경기 패배 후에 주장의 품격을 보여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선 스포츠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더선이 공식력이 낮은 매체는 맞은데요. 근데 이적설은 더선을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일어난 사실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더선은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더선의 소식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끝난 후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어제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드라그신도 지금 멘탈이 터져서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을 보면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화를 내면서 야 너네들 뭐하냐 라고 박수치라고 손흥민 선수가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신입생 솔랑키와 베리발도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도 여기 보면은 멘탈이 터져서 지금 거의 울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박수를 치면서 토트넘에서 본머스 원정까지 약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차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와준 원정 팬들에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에게 일단 박수 좀 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멀리까지 와준 원정 팬들에게 박수를 치고 선수단에게도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동영상으로 전해지자 일단 더선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주장의 품격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본머스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한 후에 원정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라고 토트넘 팀 동료들에게 맹렬히 촉구했다. 엔제 감독이 이끄는 팀은 목요일 밤 딘 하이젠의 헤딩으로 무너졌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선수들이 팬들에게 다가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부 팀 동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자 손흥민은 팬들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팬들에게 다가가서 감사를 표시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시 손흥민은 훌륭한 주장이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자신도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원정까지 와준 팬들에게 일단 박수를 치고 감사를 표시하라고 반응했다면서 손흥민은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훌륭한 주장이었다 라고 극찬하는 더선 스포츠였습니다. 와, 토트넘의 주장직이 이렇게 극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주장으로서 주장 완장을 차면서 지금 선수단에게 골을 떠 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수단은 골을 받아먹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주장에게 패스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빡친 토트넘 원정 팬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라고 일단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진짜 이번 시즌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엔제 감독도 기존에는 손흥민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경질 위기에 처해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손흥민 모르겠고 내가 더 중요해, 첼시 경기 이겨야 돼 라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위기의 토트넘, 위기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어떻게 끝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